명성병원 요양원 복도에 이미경이 하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달 요양원비 청구서가 들어 있었죠.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색이 바랜 베이지 가디건을 입고 낡은 가방을 꽉 쥔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또 올랐구나. 작년보다 20만 원이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45세 이미경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에 군데군데 섞인 백발이 그녀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떻게 하지?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미경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박순자 어머니가 간병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에 혼란스러운 눈빛을 한 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꼭 쥐고 불안해하셨죠. 6개월 전만 해도 꼼꼼하시던 분이었는데 미경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어색했던 시절 어머니는 항상 미경을 챙겨주셨죠. 미경아, 많이 먹어. 우리 딸이 너무 말랐어.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따뜻한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최고야라며 자랑하시던 모습, 아픈 미경을 밤새 돌봐주시던 그 손길들이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현실로 돌아온 미경은 지갑 속 가계부를 꺼내봤습니다. 남편 정수의 월급 320만 원, 여기서 집값 대출 150만 원, 수진이 등록금 60만 원을 빼면 요양원비 200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회사 구조조정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경은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때 간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낯선 환경이 힘드신 것 같아요. 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 작은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힘들겠지만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편안해하실 수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남편이 이해해줄까?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미경은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8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미경은 남편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요? 정수는 안경 너머로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깊은 걱정 주름이 있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미경아, 우리 형편에 어머니를 모시는 게 가능할까? 캐주얼한 체크 셔츠를 입은 그는 테이블 위 가계부를 가리켰습니다. 월급 320만 원에서 대출금 150만 원, 딸 수진이 등록금까지 빼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22세 딸 수진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후드티를 입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모시는 건 좋은데 제가 취업 준비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순수하지만 걱정 어린 표정의 수진이었죠. 미경은 딸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미경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미경은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미경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간단한 짐을 챙기는 동안 어머니는 정말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죠.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우리 집이 어디더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제 모든 집이 낯선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10시 잠자리에 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집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혼란스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미경은 밤새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미경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셨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드신 어머니를 보며 미경은 예상보다 훨씬 힘든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는 미경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시는 일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셔서 미경이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장에 가야 해. 저녁 준비를 해야지. 이미 저녁을 드신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미경 혼자서는 24시간 돌보기가 벅찼습니다. 가족들도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 동네를 헤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온 동네를 뒤져서 겨우 찾았을 때 미경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럴 줄 알았어. 다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미경은 부엌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며느리 자격이 없나? 자책하는 마음과 한계를 느끼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신 것이었죠. 미경아, 이리 와봐. 또렷한 목소리로 미경을 부르시더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애미가 다 알고 있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미경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단다. 20년 동안 우리 정수보다 나를 더 잘 챙겨줬잖아.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치매로 혼란스러워도 마음 깊은 곳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에 내가 얼마나 서먹서먹했는지 기억나. 그래도 시어머니 뒷바라지 정말 잘했어. 미경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신 일, 명절마다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자랑하시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 정말 고마웠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미경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마워, 딸아. 그 한마디에 미경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주간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지 가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죠. 짧은 하얀 머리에 평온한 표정으로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며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에는 3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찾아 헤매셨거든요. 오늘은 좀 나아지실까? 미경은 작은 기대를 품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박순자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으신 작은 체구의 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두리번거리셨죠.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나?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미경이 있잖아요. 미경은 부드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시며 집에 가고 싶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 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미경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사실 매일 밤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테이블 위 가계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도 쓰려면 하루에 8만 원씩 들어. 한 달이면 240만 원이야. 요양원비보다 더 비싸.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묶고 후드티를 입은 22세 딸은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죠. 엄마, 어젯밤에 할머니가 제 방문을 계속 두드리셨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라고 하시면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로도 스트레스 받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미경은 딸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수진아. 오후 2시경 미경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미경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두신 채 잊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짧은 하얀 머리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죠. 어머니, 위험해요. 미경은 급히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탔지만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24시간 눈을 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미경 씨, 어머니 모셨다며? 대단하네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어딘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복도에서 돌아다니시던데 괜찮아요?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집을 나가려다 복도까지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웃들에게도 폐를 끼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밤 10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체크 셔츠를 입은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너도 몸이 안 좋아지고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문 요양원을 알아보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은 더 비싸요. 월 300만 원도 넘어요. 가족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후 미경은 혼자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인데. 지난 20년간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어색했을 때도 우리 미경이 최고야라며 자랑하시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들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를 또 낯선 곳에 보낼 수는 없어. 미경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디건을 꽉 감싸 안으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경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지? 어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시는 순간이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내가 밤에 돌아다니고 가스 실수하고 미안해.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갈까? 미경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요. 그날 오후 미경은 인터넷으로 치매 가족 돌봄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 서비스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 시간만이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미경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컴퓨터 앞에 앉은 미경의 얼굴에 작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3주째 되는 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미경이 마트에서 돌아오니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동 504호 어르신이 혼자 밖으로 나오셨는데 미경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경비 아저씨와 함께 계셨습니다. 집이 어디더라? 시장에 가야 하는데. 혼란스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미경은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경비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이웃을 만났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밤마다 복도를 돌아다니시고 우리 문 앞에서 여기가 내 집이냐고 물으시는데 이웃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초인종도 누르시고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미경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답답했습니다.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를 묶어둘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경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폭발했습니다. 엄마, 정말 못 견디겠어요. 딸의 얼굴이 울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이상한 얘기하시고 어제는 새벽 3시에 제 방에 들어와서 도둑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119에 신고하려고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업 준비는 언제 하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아파요. 미경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수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밤 11시 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정말 한계야. 이 말을 짚는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 밤에 잠 못 자서 회의 중에 졸았다고 상사한테 혼났어. 그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가스비가 20만 원 더 나왔어.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계속 켜두셔서 이런 식으로는 살림이 안 돼. 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좋은 요양원 알아보자. 홀로 부엌에 앉은 미경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난 3주간 하루 평균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돌아다니시고
낮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어제는 세탁기에 비누를 한 통째 넣으셔서 거품이 넘쳐났고, 그저께는 냉장고 음식을 모두 꺼내서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디건을 꽉 감싸 안으며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못된 며느리인가 봐. 다음 날 오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치신 것입니다. 어머니, 미경이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 어리둥절해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야,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는 미경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미경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누구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어머니도 우리도 모두 힘들잖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미경은 마지막으로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적응하시면. 하지만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넌 이미 한계야.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있어. 결국 가족회의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온하게 주무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20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던 모습, 우리 미경이가 최고야라며 자랑하시던 따뜻한 미소,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시던 그 손길들. 어머니, 미안해요. 미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내일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컴퓨터 앞에 앉아 요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원, 치매 전문 요양시설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월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3주간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미경은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치매 어르신 입소가 가능한가요? 휴대폰을 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50명 정도 계세요. 빨라야 6개월 후. 첫 번째 요양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월 비용은 350만 원부터. 턱없이 비싼 금액에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곳저곳 검색해봐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76세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조금만 드세요. 미경이 숟가락을 떠서 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내가 누구더라? 여기가 어디지? 어제까지만 해도 가끔 미경을 알아보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낯선 사람 취급을 하셨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정수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알아봤어?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대기가 너무 길어요. 6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월 400만 원대예요. 미경의 답변에 정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정수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장이 나를 따로 불러서 집안일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말라고 경고했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낮 시간에만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저렴하고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어요. 집에서 전문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주는 거죠. 처음으로 희망적인 정보였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컴퓨터 앞에 앉아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매 전담 주간보호센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50만 원 내외. 훨씬 현실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미경의 얼굴에 작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면 어머니도 낮에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계실 수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절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또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피곤했지만 일어나서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어머니는 잠시 정신이 맑아지셨는지 미경을 알아보셨습니다. 미경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밤마다 깨워서 미안해. 어머니가 미경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20년간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기억나니? 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시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매일 미역국 끓여주고 밤에 토할 때마다 등 쓸어주고. 미경도 그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날들. 수진이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 3달 동안 매일 와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련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얼마나 다정하고 든든한 분이셨는지.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좋은 곳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떠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 네,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낮에만 가시는 곳이에요.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 좋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너만 힘들지 않으면 돼.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한결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낮에는 그곳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정수와 수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낮에는 좀 여유가 생기겠네? 네, 그리고 비용도 월 50만 원 정도라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해요. 미경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새로운 가능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이미경은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돌봄센터에 처음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좋은 분들과 시간 보내세요. 미경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미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낮 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집에 혼자 남은 미경은 어색했습니다. 3주 동안 24시간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잊고 있던 조용함이었죠. 뭐부터 해야 하지? 밀린 빨래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장보기까지 모든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게 죄가 될까? 미경은 자책하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에 감사했습니다. 오후 6시 미경이 어머니를 데리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 활동도 하시고 점심도 잘 드셨어요. 센터 간호사의 말에 미경은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셨어요. 치매 전담 프로그램이라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어머니의 대답에 미경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할머니도 센터에서 즐거워하셨다며? 응,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계시니까 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온 가족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요일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조금 불안정하세요. 다른 어르신 가방을 자기 거라고 하시면서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데리러 갈게요. 급히 센터에 도착한 미경은 시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앉아 울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여기 사람들이 내 물건을 가져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대처해 주니 미경 혼자 감당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했거든요. 2주가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서서히 센터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할머니랑 같이 꽃꽂이했어.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요? 응, 나랑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야. 착해. 어머니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미경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내일도 가실 거죠? 응, 가야지. 3주째가 되자 미경에게도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 8시간씩 여유 시간이 생기니 밀린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커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인다. 20년 지기 친구의 말에 미경은 웃었습니다. 지옥 같은 3주를 보냈거든. 고생 많았구나.
그래도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낸 내가 대단해. 카페에 앉은 미경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센터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니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체조하고 노래도 부르고 점심에 미역국이 맛있었어. 어머니가 그날의 일정을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매 돌봄 프로그램의 효과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갈 거예요? 응, 친구들이 기다릴 텐데. 어머니의 대답에 미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2달째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8시에 시어머니를 센터에 모시고 가서 오후 6시에 데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센터 가는 날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경도 낮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한 것 같아. 저녁에 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더 안정적이시고 너도 많이 편해 보여.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센터에서 만든 친구 얘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족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닌 지 3개월째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이 다른 분과 자꾸 다투셔서 센터 원장의 전화를 받은 이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박순자 어르신이 다른 할머니 지갑을 자신 것이라고 우기시면서 놓지 않으세요. 달래도 소용이 없어서 미경은 급히 센터로 향했습니다. 3개월간 안정적이던 일상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큰 문제가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미경은 시어머니가 한쪽 구석에서 낯선 할머니와 신랑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내 지갑이라니까. 왜 가져가려고 해? 어머니가 흥분해서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경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물건을 다 가져가려고 해. 여기 나쁜 사람들만 있어.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미경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만나기 싫어. 내 물건 훔쳐가려고 해. 어머니는 자신의 가방을 꼭 안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미경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착각이셨을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내 지갑이었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도둑들이 와서 내 물건 가져갈까봐. 미경도 덩달아 잠을 못 잤습니다. 3개월간 안정되던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센터 원장과 상담을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이런 일은 흔해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미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며칠 쉬시다가 다시 오세요.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센터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미경 씨, 걱정 마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의 위로가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도둑 온다고 하시면서 밤에 문 확인하러 다니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미경은 가족들을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평온이 깨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2시 시어머니가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 내 물건들이 없어졌어. 어머니가 서랍이라는 서랍을 모두 뒤지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 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미경이 하나하나 보여드렸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누가 가져갔어. 새벽 4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경은 완전히 지쳤지만 어머니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밤잠을 설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진행되고 있구나. 지난 몇 개월간 주간보호센터 덕분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병이 천천히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창가에 앉은 미경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령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가족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3일 후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신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또 이상한 짓 했지? 어머니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센터에서도 말썽 피웠지? 정말 미안하다. 미경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맑은 순간의 어머니를 보면 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대화 후 미경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어머니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자. 센터 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보내도 될까요? 저희가 더 협조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다시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셨지만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사랑과 인내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되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센터에 다시 보낸 지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미경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경 씨, 어르신이 오늘 센터에서 나가버리셨어요. 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라고요? CCTV로 확인해 보니 정문으로 나가서 길을 따라 걸어가셨는데 미경은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지? 집에 어떻게 가지? 짧은 하얀 머리의 76세 어머니는 완전히 길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 씨, 정말 죄송하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고. 미경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미 3번째예요. 전문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 의지했던 주간보호센터마저 포기한다고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정말 한계야. 남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거야. 이번 주에만 3번이나 조퇴했잖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면접 있는 날 할머니가 실종되셔서 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문 요양병원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미경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계에 달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미경은 전문 요양병원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은 월 6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상담 직원의 말에 미경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600만 원이요? 네, 24시간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 보니.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정수의 월급 320만 원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대출금이 많아서 집을 팔아도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탁자에 엎드린 미경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센터를 그만둔 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가야 해라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도둑이 와서 내 돈을 다 가져갔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뒤지며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미경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04호에서 소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미경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윗집 아주머니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해서 밤마다 쿵쿵거리고 소리 지르시는데 우리도 잠을 자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게 어르신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이웃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미경은 갈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본인도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정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쓰러지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 병원 침대에 누운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신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못된 며느리야.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경이 없는 동안 더욱 불안해하셨고 정수와 수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를 낯선 곳에 혼자 보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20년간 쌓아온 정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9개월간의 치매 돌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테이블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리는 미경.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왜 우니?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신 어머니가 미경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미경아, 너 많이 힘들지? 그 따뜻한 손길에 미경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이제 그만해도 돼.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때로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로 미경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경아,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눈물을 훔친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사실 나도 많이 서먹했어. 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보니까 정말 착한 아이더라. 내 친딸보다 더 나를 잘 챙겨줬어. 미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딸 가졌을 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실려간 날 있잖아. 미경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내가 밤새 병원에서 간병했는데 정수는 회사 일로 못 왔고, 네, 기억해요. 어머니가 계속 제 손 잡고 계셔서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하고, 친딸도 이만큼 못할 텐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때부터 너를 정말 딸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아, 그리고 내가 5년 전에 무릎 수술했을 때 어머니가 또 다른 기억을 꺼내셨습니다. 정수는 바쁘다고 하고 너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내 뒷바라지 했잖아. 미경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3개월간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던 시간들. 그때 간병비 아끼려고 내가 밤새 간병까지 했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당연하지 않아.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딸도 그만큼 못할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 시어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시어머니 생신날이면 꼭 케이크 사오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미경은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었는데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부러워했어. 미경 씨 시어머니가 복 많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고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너한테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목소리에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깨우고 이상한 짓 하고 센터에서도 말썽 피우고. 괜찮아요, 어머니. 병이니까 괜찮지 않아. 내가 다 기억해. 정신이 돌았다가도 가끔 정신 차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보여.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 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내 딸이야. 시어머니가 미경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20년 동안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미경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다른 시어머니들한테 들어보면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나는 정반대였어.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미경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경아, 이제 나를 보내줘.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까지 병나면 안 돼. 내가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효도받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좋은 곳에 가서 치료받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전문가들이 돌봐주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미경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긴 대화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딸을 둬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였어. 짧은 하얀 머리의 어머니가 미경의 뺨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고 정수하고 수진이 잘 돌봐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 그리고 가끔 면회 와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미경은 20년간의 모든 피로와 힘듦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를 하루 앞둔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이미경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정수도 많이 먹어. 수진이도. 마치 마지막인 줄 아시는 듯 가족 한 명 한 명을 살피시는 어머니. 식탁에는 20년간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미경을 방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미경아, 이거 내가 가져.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모아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너희 살림에 보태. 미경이 통장을 열어보니 3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2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너희가 힘들 때 쓰라고. 수진이 결혼할 때도 필요하고.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군요. 그게 엄마 마음이야, 딸아. 다음 날 아침 8시 드디어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준비 다 됐어. 회색 한복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진, 옷까지, 그리고 미경이 어머님 생신 때마다 드렸던 선물들. 어머니, 뭐 빠뜨린 건 없으시죠? 다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어른에게도 쉽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수가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는 시어머니와 미경, 조수석에는 수진이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공원. 수진이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이네. 네, 할머니. 기억하세요? 수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내가 그네 타는 걸 좋아했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수진이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랑의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미경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미경아, 무서워. 76세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속삭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좋은 분들이세요. 하지만 미경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가족을 낯선 곳에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저희가 자주 면회 올게요.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2인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하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 의자. 앞으로 어머니가 지내실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미경이 어머니의 옷들을 옷장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경을 꼭 안으셨습니다. 미경아, 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어디서든 사랑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가족 곁을 떠나는 건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헤어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한 명씩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정수야, 고생 많았어. 좋은 아들이었어. 정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잘했어. 그 다음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 할머니, 자주 올게요. 마지막으로 미경에게 오셨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같은 딸을 둬서 행복했어.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미경이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미경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아. 정말 사랑해. 시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20년 동안 나를 엄마처럼 사랑해줘서 고마워.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20년간 정으로 이어진 진정한 모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엄마. 미경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복도 끝까지 배웅 나온 시어머니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2번은 꼭 올게요. 미경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마. 너도 쉬어야 돼.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어머니의 모습. 작지만 당당하게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잘 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20년간의 진정한 가족애를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경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과일 바구니를 든 미경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이 왔구나. 병원복을 입으신 76세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요양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룸메이트 김할머니랑 친해졌어. 나이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더라고. 전문적인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인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오전에는 음악 치료받고 오후에는 다른 할머니들하고 화투도 쳤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기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의사 선생님도 좋으시고 생각보다 괜찮네. 편안한 운동복을 입으신 어머니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내가 여기서 그림도 배우고 있어. 정말요? 응, 선생님이 치매에 좋다고 하시더라. 내 그림도 그려봤어. 어머니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미경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밤에 깨지 않아도 되니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상사가 칭찬해 주더라. 예전보다 일 처리가 빨라졌다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드디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이번 주에 면접도 있고요.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미경 자신도 달랐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가족들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보러 갈 때 나도 같이 갈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수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운전해 줄게. 할머니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9개월간의 힘든 시간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2달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미경아, 이거 너 주려고 썼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미경아, 20년 동안 나를 친엄마처럼 모셔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도 이렇게 자주 와서 안부 묻고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딸아. 미경은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3개월째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수진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미경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께도 빨리 알려드려야겠어요. 그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응원해 주셔서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이제 면회가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요양병원 정원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너희가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미경은 혼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창가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수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리 모두 고생했죠.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성장한 1년이었습니다. 1년 3개월 후, 온 가족이 시어머니의 77세 생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요양병원 식당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직접 골라준 케이크구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촛불을 끄며 어머니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앞으로도 쭉. 20년을 넘어 평생 이어질 모녀의 사랑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특히 시어머니가 새벽에 미경 씨에게 20년간 못다한 말들을 털어놓는 장면.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단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정말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고마워, 딸아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포옹하는 장면은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미경 씨가 마지막에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에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만에 나온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어머나 사연이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